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제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요. 쪽지로 피드백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는 6장 이더넷과 랜 프로토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랜 프로토콜과 특성, IEEE 802.3 램 프로토콜, 그 다음에 고속 이더넷 기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랜 프로토콜과 그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이란 뭔가? 랜은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대학이죠. 대학 캠퍼스 전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학교 사이즈가 보통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1, 2km 내외에 있는 상황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크면 뭐 몇 개 되지만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큰 오피스 빌딩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제한을 좀 둬서 상당히 높은 데이터 전송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표준인 IEEE 802.3 CSMA/CD를 주로 램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건 자세히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IEEE 802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물리 계층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그저 랜선이라든가 뭐 동축 케이블이라든가 뭐 광섬유라든가 이렇게 물리 계층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위에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없이 우리가 데이터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해주는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 맥입니다.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맥하고 그 다음에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 이런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 그 부계층은요 이런 공유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 조정이 되는 거고 LLC 부계정은 그 접근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번 그 내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게 영어 약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과목의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그들을 가보면은 다 영어 약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약어 모르면은 귀머거리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약어 꼭 좀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봐도 벌써 LARN이 있고 우리 CSMA 있고 그 다음에 맥, LL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IEEE도 사실 그 영어 약어예요. 예, 그냥 하는 우리 전기전자 그 국제 전기전자 학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랜 프로토콜 특성을 보면요. 먼저 구조를 봅니다. 먼저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랜 토폴로지. 토폴로지는 이제 수학에서 위상수학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녀석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형상이 어떻게 되냐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여담이지만 대학교 수학과 대학교 4학년에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 학부생들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이랍니다. 위상수학이. 그래서 웃기는 소리 이거 또 모르지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수학과에서. 자, 생긴 모양으로 보면은요. 성형 토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듯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별명으로 쭉 되어 있어요. 중앙에 그 노드에 하나하나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이렇게 끊어져도 다른 데 영향을 안 줍니다. 그쵸? 전부가 다 요 연결하는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성에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중앙 노드 있죠. 얘가 발생하면 전체가 다운이 돼버려요. 그쵸? 예.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이 중앙 노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예,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요. 얘가 처리하는데 하나하나 빼줘야 되죠. 대처 해주기 때문에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링형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링이 이게 반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은 링을 따라 돌다가 이제 한쪽 전송 노드에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금방 복구하게 되는데 이 제어의 주체가 없죠. 그래서 제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가 끊어진다. 그러면 요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렌의 이 특성을 보면은요. 렌의 특성을 보면은 처리율이 있어요. 처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그 링크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채널의 전송률이 100Mbps일 때, 그쵸? 100Mbps/s라는 뜻이죠. bps가. 그리고 그 맥 프로토콜의 효율이 8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렌의 처리율은 8Mbps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접근 시간, 전송 시간, 대기 시간, 전파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시간 지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은 이제 우리 전송률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그 패킷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노드가 패킷을 전송하기 때 기다리는 시간, 미디어 접근 시간이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에서 또 대기하는 시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달되는 시간, 이게 전파 시간이 됩니다. 이게 네 단계로 지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안이나 신뢰성,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데이터 유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영원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 그래서 신뢰성 문제. 그 신뢰성은 이게 뭐냐면 계속 데이터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목적지에 얼마만큼 끊기지 않고 동작을 잘하나, 그 동작이 중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자, IEEE 802.3 랜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국제 전기전자 통신 관련된 학회입니다. IEEE라고 우리가 부른 그래서 거기서 정한 규약이에요. 프로토콜이 이제 규약이라는 뜻이죠. 약속. 어떻게 컴퓨터 간에 통신할 것인가를 한 약속입니다. 그 버전이 중에 대표적인 게 802.3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CES-MA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영어하고 뭔가 꼭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센스 멀티플 억세스입니다. 캐리어가 우리가 이제 전송하는 반송 실어보내는 그 녀석이 되는 거죠. 데이터 한 덩어리고 그걸 센스 감지하는 녀석이고, 멀티플 억세스는 다중 접속이라는 녀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가서
목표가 한 덩어리 데이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한 덩어리를. 그 프레임을 우리가 보내는데 타겟이 G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내주는데 이쪽에 만약에 지금 놀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 금방 받겠죠. 그러면 AC acknowledge입니다. ACK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확인 응답을 해주면 이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busy, 만약에 지금 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없겠죠.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ACK, acknowledge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까 기다리는 건데요.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요. 만약에 동시에 전송을 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B인 줄 알고 보냈는데 동시에 보내도 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받으면 충돌이 발생하죠. 콜리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콜리전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한 게 뭐냐면 콜리전 디텍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CSMA CD가 뭐냐면 콜리전 디텍션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내겠다 확인을 받는 거죠. ACK를 받아서. 근데 추가가 됩니다. 충돌 탐지 기능이 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프레임 전송을 중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CSMA를 합니다. 너 비었냐 확인을 해보고 ACK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재선정을 하는 거죠.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충돌이 생겼다 그러면 관련된 녀석, 이 녀석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 대해 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신호를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재전송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딱 한 번만 발생하면 좋은데 연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보통 충돌이 16번 이상 발생하면은 전송을 포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충돌이 n번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n 값을요. n과 10값에서 작은 거를 줍니다. 그쵸? n과 10에서 만약에 충돌이 9번 발생했다 그러면 m이 9가 되겠죠. 그쵸? 충돌이 12번 발생했다 그러면은 m 값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2m-1입니다. 까지 하나의 값이 임의 되도록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값을 우리가 K라고 불러요. 그러면 K 곱하기 512비트 타임 동안 기다렸다가 이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가 동시에 갔어요. 그 다음 번에도 또 두 개가 동시에 가버리면 또 충돌이 또 발생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다리는 시간을 임의의 값이 되도록 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충돌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진지수 백오프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프레임 간 대기 시간이에요. 이게 인터프레임 갭이라고 부르는 IFG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독점이 되죠. 다른 데는 손가락 빨고 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다음에 다른 노드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간 대기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IFG 시간을 두어서
다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없으면 96비트 시간이 동안에 그 딴 데가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 여기가 독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독점 방지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레임을 보내준다고 계속 그랬는데요. 이게 그 프레임의 구조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그 데이터를 보내줄 때 그 한 덩어리를 보통 말해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 구조, 그 IEEE 802.3 프레임에 귀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앞에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PRE라고 됐죠. 이게 프리앰블이고요. 위에 숫자가 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7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프리앰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정해진 녀석을 숫자를 이용해서 비트 동기화를 우리가 수행해 준다 이거. 실제 데이터가 가기 전에 비트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녀석이 됩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일이 있을 텐데요. 하여간 동시에 맞춰게 여기서 1을 딱 보면 저쪽에서 똑같이 동시에 1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FD입니다. Start of Frame Delimiter라고 해서 그래서 1010101111 이렇게 해서요. 이 숫자를 넣어주면 이제 프레임의 시작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Destination MAC Address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되는 거죠. 목적지 주소가 되고 그 다음에 SA가 뭐냐면은 이제 소스 어드레스예요. 그 전송 측 주소 이게 총 그쵸? 그 다음에 REN은 뭐냐면 총 바이트 데이터 영역의 몇 바이트가 이 뒤로는 여기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번역을 이제 유료 부하라고 했는데요. 그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사용자 데이터. 공짜가 아니고 돈 주고 보낸다고 해서 페이로드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고 최대값은 150바이트가 됩니다. 1500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FCS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오류 검출을 위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 오류 검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저 컴퓨터 구조를 하면서 그 오류 검출하는 방법 배웠어요? 기억이 납니까? 해밍 코드라는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오류 체크를 위한 하나의 예죠. 그게 그런 것들. CRC 값 이런 것들 코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도 자세하게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백오프 요 예제는요.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 우리 고속 이더넷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기술은요. 전송을 100mbps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95년도에 이미 표준화가 완료됐죠. 예, 그쵸? 이것도 벌써 옛날이 됩니다. 이것도 그 이상의 이제 기가비트 이더넷이 그 후에 또 나왔어요. 예, 그쵸?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100mbps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쓸 거예요, 보통. 예, 고속 이더넷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더 빠르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 그쵸? 대부분 이 하드웨어 상입니다. 이게 브릿지, 라우터, 스위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그 반응을 하는 녀석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도 효율적으로 더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고속 이더넷 케이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드웨어 자체라도 더 빠를 수 있게 되지만 보내는 방식 자체도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내는 데이터 덩어리 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IEEE 802.3하고 다르죠. 그래서 얘는 보면은 고도기서는 제일 처음에 목적지 주소가 들어갑니다. 6바이트가 되고 전송 측 주소 우리 그쵸?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랭스입니다. 데이터 보내주는 형태의 그쵸? LT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로드라는 거 최대 1500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FCS 우리 오류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저 우편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써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우리는 뭐 표현했지만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보내는 목적이잖아요. 페이로드죠, 그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도난 방지해 주려고 우리가, 그 풀로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류 다 확인해 주는 녀석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목적지에 아까도 말했듯이 맥 주소라고 하는 녀석, 이거 노드 주소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어떻게 하나, 그쵸? 6바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이렇게 또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녀석은 우리가 IG라고 해서 이게 그 0을 쏘는 1이죠. 1비트니까 0, 1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0이면은 개별 주소고 1이면은 그룹 주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 멀티캐스터 이런 것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일이 ULB입니다. 이게 범용이냐 지역관리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OUI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트워크 어댑터나 인터페이스 하는 제조업체들이 있겠죠. 그 업체들의 그 식별부호입니다. 식별부호. 그 다음에 OUI가 제조회사가 그 노드에 지정할 수 있는 또 주소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IEEE 802.3이었잖아요. 그쵸? 그게 아까 말했듯이 CSMA/CD 기반이죠. 그쵸?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속 이더닛이 되니까 여기에 U가 붙습니다. U가 붙고 그 다음에 밑에 G가 붙으면 기가비트 이더넷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토큰 패싱, 토큰 링, 그 다음에 뭐 802.11은 이건 폐지됐으니까 안 씁니다. 그쵸? 근데 약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802.3이 기본이고 거기에 U 고속 이더넷, G 기가비트 이더넷 이렇게 대부분 요것들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원리를 보겠어요. 그래서 고속 이더넷에 그 맥 부계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레임을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프레임의 그 구조는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앞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우리가 보내기 전에 그 상태를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태 특히 그 물리 계층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몇 계층에다가 우리가 그 만약에 신호가 있다 그러면 몇 계층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몇 계층에서는요.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는요. 반드시 최소 시간 이렇게 사이 시간을 띄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터 패킷 갭이라고 봅니다.
IPG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앞에서 IFG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임 간의 갭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반드시 한 덩어리 보내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 덩어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노드는 전송하기 전에 IPG 시간 동안 만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3번 프레임은 IPG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다른 노드에서 그 프레임을 보낼 수 있게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더. 그쵸?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그쵸? 1번 보내고 기다렸다가 2번 또 보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보내려고 그러는데 딴 데서 보내고 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시간에 딴 데 가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딴 데서 치고 들어오면 딴 데가 다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일정 시간이 지나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명령이 가지 않았다 그러면 원본이 또 재전송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프로토콜로 이런 동작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리피터라는 겁니다. 리피트라는 게 이게 반복이죠. 그쵸? 리피터라는 건 뭐냐면 받아온 녀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또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물리계층으로 이렇게 신호를 쭉 가면은 우리 보통 뭐 전선, 구리선 뭐 이런 걸 사용한다 그래도 저항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면은 이 저항에 따라서 신호가 이를테면 전압이면은 전압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멀리 보낼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리피터를 거쳐서 증폭을 해서 보내준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리피터라고 부릅니다. 특히 케이블상의 전기나 혹은 광신호에서 상호 물려주게끔 맞춰서 이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리피터는요, 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미트 펑션, 리시브 펑션, 뭐 데이터 핸들링 펑션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자체 그대로 받아서 보내주는데, 그쵸? 예, 어디서 받느냐, 받은 걸대로 제대로 증폭된 받았는지, 제대로 보내주는지 확인을 또 일일이 해야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충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또 재전송도 해야 되죠. 자기가 받았는데 이게 신호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보내줬는데 저쪽에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이 계속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를 또 제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장시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게 리시브 제버 펑션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 독점을 막고 다른 노드도 사용해 줄 수 있게끔 강제하는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접속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100 베이스 TX, FX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리피터의 물리적 접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더라.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쵸? 예제는 다시 또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강은 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배분을 내가 잘 못했는데 강의 내용도 좀 길었지만 이런 예제도 일일이 다 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갔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30분 이상을 집어넣으면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7장 멀티미디어와 ATM 전송 기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는 우리 CSMA, CD하고 CSMA를 우리가 비교해서 차이점이 뭔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 내용은 아니죠. 한번 이번 주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문제 없이 쉽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리포트 내는데 문제 없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